안녕하세요. 셀프 수리 채널 셀픽스입니다. 서비스를 포함해서 노트북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배터리 수명이 점점 짧아지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충전기를 항상 연결해야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비스 프로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노트북과 스마트 기기는 일체형 배터리를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경량화와 부피 최소화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확실히 무게와 디자인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배터리 교체를 위해서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서피스의 경우에는 정책상 배터리만 교체할 수 없고 무조건 리퍼를 받아야 하는데요. 대략 56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사설 소리를 알아볼 수도 있지만 직접 교체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렴한 비용으로 직접 배터리 교체하는 법,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배터리의 경우에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대략 4~5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매자가 수리툴도 같이 제공하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메인보드를 완전히 드러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특수 드라이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로 이런 드라이버를 사려면 귀찮기도 하고 비용도 지출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더라도 수리툴을 같이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는 히팅건입니다. 이건 지난번 액정 교체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요. 대략 2~3만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는 좀 더 저렴하게 교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황토 찜질 팩을 추천해드리는데요. 전자레인지에 3~4분 정도 가열한 후에 그 열기로 액정을 가열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가격은 택배비 포함해서 저는 한 5,000원, 6,000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서멀 그리스입니다. 아까 배터리를 교체하려면 메인보드를 완전히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히트파이프도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히트파이프와 CPU 사이에 서멀 그리스를 도포해야 합니다. 만약 도포하지 않으면 CPU에 열 전달이 잘 되지 않아서 성능 저하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액정 적자 테이프입니다. 일반적인 양면 적자 테이프로 액정을 고정하시면 얼마 못 가서 파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맥에 사용하는 적자 테이프를 잘라서 썼고요. 이것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만원 안쪽으로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해 볼까요? 1단계는 액정 제거입니다. 사실 이 액정 제거만 잘하시면 수리는 다 하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액정과 본체 사이에 접착제를 제거하는 작업이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데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영상과 다르게 찜질팩을 이용해서 교체해 보도록 할 텐데요. 히팅건으로 가열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오히려 초보자분들은 이 방식이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팅건으로 너무 가열해버리면 액정이 노릇노릇하게 익어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먼저 찜질팩을 전자레인지에 4~5분 정도 가열해주시고 반으로 접어서 액정 테두리 부분에 올려주세요. 액정이 어느 정도 가열이 되면 도구를 이용해서 조금씩 벌려줍니다. 이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반복해주시면 액정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찜질팩이 식어버린다면 다시 전자레인지에 가열해 주시면 됩니다. 액정을 제거하시면 액정 뒷면에 단자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알루미늄 커버를 작은 일자 드라이버로 틈을 만들어 주시면 제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헤맬 수 있는 부분이지만요, 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기실 거예요. 커버를 제거하셨다면 단자 모서리 부분을 살짝 들어주시면 간단하게 연결이 끊어집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히팅 파이프 제거입니다. 액정을 완전히 제거했다면 이제 보드를 드러내야겠죠? 그러려면 여기 히팅 파이프부터 드러내야 하는데요. 여기가 CPU 쪽 알루미늄 커버입니다. 아까 단자 커버처럼 제거해주세요. 제거하고 나면 히트 파이프가 온전히 드러나는데요. CPU 쪽 고정단사 4개를 풀어주시고 좌측 냉각팬의 연결 단자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면 히트 파이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단계는 보드 제거입니다. 보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각종 연결 단자를 제거해야 합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카메라, 적외선 센서, 마이크 쪽 커버를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스피커 단자 연결을 풀어주고 상단 플라스틱 바를 제거해 줍니다. 이때 제거하는 나사들은 조립할 때 혼동되지 않도록 종류별로 잘 모아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재조립할 때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러고 나면 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센서들을 제거해 줍니다. 이제는 보드를 고정하고 있는 나사를 풀어줘야 하는데요. 일부 나사들은 알루미늄 커버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LCD 연결 단자 쪽 커버를 오픈하시면 각각 하나의 고정 나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포함해서 나머지 나사들도 풀어줍니다. 모든 나사를 제거하셨다면 보드의 좌측을 들어 올리셔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드를 제거하면 가장 밑에 배터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건 배터리 단자가 위쪽에 있다면 보드를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는데요. 이런 비효율적인 설계 방식이 다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제 배터리를 제거해야겠죠? 원래는 배터리가 접착 테이프로 붙어 있습니다. 저는 이미 한번 배터리 교체 작업을 해서 자유롭게 배터리가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기존 배터리를 뗄 때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기존 배터리를 제거하시고 새 배터리를 원래 있던 자리에 장착하면 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굳이 접착 테이프를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부 유격이 거의 없고 단자 부분도 고정홈이 있어서 붙일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요. 혹시 불안하신 분들은 접착 고정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분해해왔던 것과 반대로 조립하면 되는데요. 보드를 장착할 때는 분리할 때와 마찬가지로 충전 단자 부분은 먼저 맞춰서 장착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카메라와 각종 센서 케이블이 보드 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장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 도중 기존 써멀 그리스가 묻어서 오염될 수 있으니까 먼저 닦아주고 작업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보드의 위치를 잡으셨다면 나사로 고정해 주시고 스피커와 상단 플라스틱 바를 장착하고 케이블을 연결하고 조립합니다. 보드 조립이 완료되시면 CPU에 서머 그리스를 도포해줍니다. 도포하는 양은 CPU 칩 안에 2에서 3mm 두께 정도로 도포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히팅 파이프를 장착하는데요. 4개의 나사를 대각선 대칭으로 조립을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서머 그리스가 골고루 퍼지게 하기 위함인데요. 만일 한쪽 면을 먼저 조립해 주시면은 서머 그리스가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CPU 쪽 조립이 끝나면 쿨링팩 쪽 조립을 해주시고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조립하는 도중 이상하게 나사가 많이 없어졌는데요. 알고 보니 서피스에 자석 때문에 모서리에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작업 도중에 나사가 안 보인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액정만 연결해서 부착하면 되는데요. 기존의 접착 테이프는 칼로 긁어서 제거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난 후에 접착 테이프를 위치에 맞춰서 재단한 후에 붙여주세요. 접착 테이프 작업이 다 끝나셨다면 패널을 연결해서 부착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서피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패널을 다 붙이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돌이키기 힘들거든요. 다행히 저는 화면이 정상적으로 출력되고 터치나 그 외의 기능들도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가 끝났다면 단자 부분에 커버를 덮어주시고요. 모서리를 잘 맞춰서 부착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새 배터리로 서피스가 새 생명을 얻었네요. 여러분들도 배터리 교체 시기가 오셨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셀프 교체를 한번 도전해보세요.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한두 번 쌓이기 시작하면 다양한 전자기기를 수리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